시뻘건 불길이 산을 통째로 잡아먹을 것처럼 활활 타오릅니다. 지난달 경북 지역을 초토화했던 산불의 모습입니다. 다시 봐도 정말 아찔하죠. 서울 절반이 넘는 면적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역대 가장 오래 가장 넓은 면적을 태운 산불이란 오명도 얻었습니다. 이 화만은 주민들 보금자리마저 한순간에 날려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체육과대 대피해 쪽잠을 자는 신세인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산불이 난 이후에 일부 시군 인구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경북 안동시는 지난달 기준 340명, 의성군은 15명이 늘었습니다. 영덕군도 산불 직후 전입신고 건수가 지난해보다 3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산불 피해 지원금을 노린 게 아니냐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산불 피해 지역 주민에게 한 사람당 3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한 날부터 전입신고가 집중됐습니다. 이 휴일에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고 이미 잿더미가 된 집을 전입 주소로 적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치단체는 이런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전입관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먼저 신청을 받아보고 요건 갖춘 사람은 그냥 돈이 지급될 거고 나머지는 새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재민들을 2번 울리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쓰레기 부호품입니다. 기부한다면서 해진 옷이나 신발, 기름때 묻은 국자, 먼지 가득한 이불 등을 보내기도 하는데 도움은커녕 되려 처리하느라 돈을 쓰고 있습니다. 착불로 보내는 경우도 많다는데요. 한 구호단체는 헌옷 상자를 착불로 받았는데 택배비로만 70만 원이 넘게 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안 그래도 마음 심란한 사람들에게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얌체짓까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산불로 목숨을 잃은 진화 인력은 5명. 이 중 3명이 산불 예방 진화대원이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 산불 진화 인력은 1,143명. 이 가운데 94.6%가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로 봄, 가을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 사전 예방 업무 등을 담당합니다.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산불 예방 진화대원의 70%가량이 60세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사실상 노인 일자리로 운영되는 셈인데 근무 기간이 불안정하고 하루 일당이 최저임금 수준인 8240원인 것도 고령화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봄철 계약하고 가을철 계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도 바뀌고 그다음에 계약직이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안 오시는 거죠. 이런 문제는 앞서 2022년 울진 삼척 산불과 2023년 예천 산사태를 계기로 더욱 불거졌고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는 산불 예방진화대를 산사태 예방과 병해충 예찰을 통합해 산림재난대응단을 운영하게 됩니다. 연중 운영체제와 교육 훈련 강화로 전문성을 높이는 게 목표입니다.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을 통합관리하고 인력을 연중 고용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고 평균 연령을 낮출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구조적 문제가 온전히 해소될지는 미지수입니다. 2020년에 공무직으로 전환됐던 산불 특수진화대 역시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교육 부족과 임금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YTN 취재 결과 현재 413명 규모의 산불 특수진화대는 경력에 상관없이 모두 같은 급여를 받는 데다 산불 발생이 많다 해도 추가 지급이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현장 지휘 교범도 완성된 것이 없고 교육 훈련 체계도 아직도 잡히지 않은 상태로 처우 개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말이 뭐냐면 예산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번지는 초대형 산불의 위협. 더는 안타까운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 제정을 넘어 탄탄한 교육 체계와 근무 여건을 갖추는 등 실효성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치악산 국립공원 인근인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인근 마을. 누군가 나뭇가지에 불을 붙입니다. 곧바로 주택 주변 야산 인근 밭둑으로 던집니다. 순식간에 불이 커지고 증거 화면을 찍던 잠복 형사마저 탄식을 터뜨립니다. 방화범은 평범한 동네 주민이던 30대 여성 A씨.
지난 6일 부모님 집 바로 옆에서 일부러 불을 내다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A씨를 특정하고 나흘간 잠복하며 따라다닌 건 3월 말부터 5차례 잇따라 발생한 인근 산불 때문. 주변 탐문이나 CCTV 분석 결과 항상 A씨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불을 내곤 자전거를 타고 배회하다 소방차가 진입하는 현장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의심을 피하려고 직접 119 신고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요. 네. 어쩔 수 없이 신고를 해. 그 왜 신고하냐면 네. 주민들이 올라와가지고 자기가 신고를 안 하면 불 낸 것 같으니까 네. 자기가 한번 신고해요. 네, 조사 중에 있어요. 네. 그건 호기심에 했대요. 호기심에. A씨가 연쇄 방화를 낼 당시 영남 지역에선 동시다발 대형 산불이 확산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붙잡힐 당시 불을 낸 건 인정했지만 앞선 4차례 방화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산림보호법상 고의로 산불을 내면 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 대법원은 3년 전 강릉 옥계 산불 당시 토치로 집에 불을 붙인 60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경북 청송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주택 770채가 전소되고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 주민을 돕겠다며 보내온 일부 구호 물품이 현장에서 오히려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TBC 보도에 따르면 이재민을 위한 기부 물품 중에는 낡고 해진 옷, 기름때 묻은 주방 도구 등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물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청송군에 모인 구호품 중 폐기된 물량만 무려 11톤에 달하며 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 부담까지 지자체와 단체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일부 단체에는 헌옷 상자가 착불로 배송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한 비영리 단체 관계자는 쓰레기나 다름없는 물건을 보내놓고 전부 착불이었다. 택배비만 70만 원이 넘게 나왔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지역 주민들 역시 도와주려는 마음은 알겠지만 거지도 아니고 너무한다며 씁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구호품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9년 강원도 고성 속초 산불 당시에도 들어온 헌옷 53톤 중 30톤이 폐기됐으며 2013년 튀르키예 대지진 당시에도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은 위생 문제 등을 이유로 중고 물품 기부를 정중히 거절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청송 산불과 관련해 전국에서 모인 성금은 1,1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경북도는 지난 7일 기준 총 1,124억 원이 모금돼 역대 재난구호 성금 중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말 국립산림과학원이 발표했던 올봄 산불 위험 예측 자료입니다. 파란색이 경남을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산불 위험이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에 해당했습니다. 특히 3월에 산불이 발생할 위험도는 최근 10년 내 최고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3월 산불 발생 위험 예측 결과 최근 10년 중 올해가 가장 높게 분석되었으며 이 산불 예고는 얼마 가지 않아 실제로 적중했습니다. 지난달 21일 산청에서 산불이 발생한 데 이어 이튿날 의성 산불이 대형으로 번져나갔습니다. 22일 하루 동안만 전국에서 31건이나 동시다발 산불이 발생했을 정도인데 최근 10년 내 봄철 산불 건수로는 역대 2번째로 많았습니다.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며 초유의 3월 초대형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그러나 정확했던 산불 예보는 곧 빛이 발했습니다. 현장에서의 대응 시스템이 산불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확산 예측 프로그램은 구동을 해서 일단 예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초속 층간 최대 풍속이 실제로는 예상이 안 됐습니다. 강풍을 동반한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기상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과학원은 산불 화선을 보다 정확히 제공하기 위해 강풍, 기온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산악 기상 장비를 더 촘촘히 설치하고 기상청과 협업한 예보 시스템을 자동화해 조기에 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실시간으로 화선을 탐지하고 그게 예측에 들어가고 대피 권역을 설정을 하고 그게 또 대피 문자를 발령하는 그 시스템이 자동화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여기서 자동화가 중요하냐? 너무 확산 속도가 빠르잖아요. 이와 함께 산불 예측 경로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실시간으로 현장에 제공하는 조직도 극히 소수 인력이라 장시간 산불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것도 문제입니다. 산불 대응 조직 전체를 다시 들여다보고 보완하고 재정비하는 작업 역시 시급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기상위성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지난달 22일 13시 10분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에서 연기가 피어올라 강한 서풍을 타고 동해로 뻗어갑니다. 26일 경북 동쪽 지역이 순식간에 연기에 휩싸입니다. 시속 8.2km에 이르렀던 강풍, 타기 쉬운 소나무 숲 등이 전례 없던 확산 속도의 원인으로 거론됩니다. 소나무는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리 국토를 푸르게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개체수가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니어서 최근 산불이 대형화하는 원인으로 꼽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소나무가는 죄가 없다. 왜 죄가 없냐면 소나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척박한 토양에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소나무가 먼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잘 자라서 낙엽도 떨어뜨리고 막 그러면 이제 토양이 비옥해지지 않습니까? 산불의 근본 원인은 소나무가 아니라 지구 온난화, 한반도에 찾아온 급격한 기후 변화입니다. 온난화가 진행이 된다는 얘기는 단순히 이제 지구의 온도가 증가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폭염이나 집중호우나 혹은 폭설이라든지 태풍이나 가뭄이나 산불 등 다양한 그러한 어떤 극한 현상들의 빈도와 강도가 더 커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워서 우리나라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2도 높았습니다. 기온이 1.5도 상승하면 산불 위험은 8.6%, 2도 오르면 13.5% 높아집니다. 강수량도 핵심 요인입니다. 봄 강수량이 100mm 미만, 건조한 상태에서는 산불 위험도가 2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지역별로 극심한 편차를 보이면서 12월에서 2월까지 영남권 강수량은 13.8mm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이례적인 고온 건조한 날씨로 초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건 전 지구적인 현상입니다. 금년도 1월 달에 발생한 미국 LA 산불, 또한 2월 달에 발생한 일본 이와타현 산불 등이 좀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의 공통점은 산불 발생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산불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상시화하고 대형화하는 산불, 지구가 인간에게 보내는 경고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